하겠습니다. 여의도 UFC 얼티밋 파이팅 컨퍼런스 극한 무한 토론 투쟁. 평창 올림픽보다도 재미있는 의원들의 막장 토론. 웃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대목에서. 왜 웃어요? 막장 토론. 장을 막 여는 거예요, 그냥. 끝장 토론. 장을 막 여는 거야. 여기는 뭐 다들 당의 최고 대표 선수들이 왔는데 이게 막장이 그냥 그런 막장이. 얼른 하세요, 얼른. 성화봉 들고 막 겁주고요 지금 야구. 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예. 민주평화당 대표가 될 뻔했던 이영주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난 진짜 박수 보냈어요. 이영주 의원 된다 그래갖고. 다음에 한번 더 박수 한번 더 보내주십시오. 아니면 당이 새로워지는 거거든. 많이 새로워졌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윤수아 정의당 의원님. 예, 평창의 인사. 평화올림픽을 축하하는 간단히 하세요, 정의당 그냥. 윤수아입니다. 예. 제 사무실에 있는 정의당. 네. 정의당 당사의 제 사무실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진수희 전 재선 국회의원, 제가 전 할게요. 복지부 장관, 전 바른정당 최고위원. 지금은 뭐죠? 국바당? 아니에요. 이제 나흘 후면 새로 탄생하는 바른미래당의 바미당. 진수희입니다. 바미당? 아니요, 바른미래당 풀네임으로 다 불러주세요. 싫어요. 예, 예. 밤이당? 그러니까 저희들 바른당? 아주 잘 해볼 테니까 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민평당한테 박수 보냈거든요. 그러세요? 자, 평창올림픽 김여정 방남. 근데 방남이란 말이 좀 어렵지 않아요? 방한이라고 해야죠. 방한. 우리 대한민국인데 그렇죠. 방한. 방한이 네, 났네. 맞아, 방한이라고. 근데 해요. 소위 그 소우니까. 보수 매체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방남 이러더라고요. 방한해야죠, 방한. 눈치 보느라고 방남에서 그러나? 누구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 처음에. 우리처럼 무식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라도 겨울 한참 방한 합시다. 추우니까 따뜻하게 하는 이름이라서 방한. 예, 방한합시다. 자, 이제 용어 통일. 예. 박주민 의원님 동의하세요? 네, 어우, 알겠습니다. 마음에 진짜 윤서 마음에. 의원님. 예, 북쪽에서 짧게 하세요. 예, 아니요만. 남쪽에서 온 것을 방남이라. 아니, 다수결로 방한. 그 가지고 뭐 투표하고 뭐라고 합니까? 그래요, 방한. 알아서. 방한 다수결로 방한. 합시다. 예. 아, 이거 예. 방한. 지나갑시다. 동의? 네. 예, 알겠습니다. 자, 평창 동계올림픽 드디어 오늘 개막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자, 덕담 한 마디씩. 성화봉 들고요. 성화봉 들고. 예. 예, 진짜 성화봉. 진짜 성화봉이요? 예. 엄청 무거운데요. 제가 무거워요. 연예인들 무거워요? 여자 연예인들 들고 뛰기가 그러니까요. 힘들었겠어. 덕담. 예, 오늘 평창올림픽 개막했습니다. 온 세계의 평화올림픽으로 자리매김하고 성공한 올림픽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예, 다음 이용주 의원님. 예, 오늘 저녁에 이제 평창 올림픽 개막식에 갑니다. 이용주 의원이 들으니까 평창 올림픽이 평화의 올림픽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예. 여야 정치권 모두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 많이 성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 근데 조폭 잡는 검찰인데 조폭 그렇습니까? 평화를 잡는 뭐요? 평화를 방망이를 두들겨. 평화를 잡는 민주평화당. 자, 어휴, 못 들게 못 들게. 무겁죠. 예. 아니 현역부터 하세요. 좀 무거워 정말. 예, 예. 깜짝이야 때리려고 그래. 네, 그 평창의 설원에서 평화의 봄꽃을 피우는 그런 올림픽, 그리고 이 성화에 타오르는 이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같은 그 평화의 기운이 한반도 전역에 좀 펼칠 수 있도록 따뜻한 한반도가 될 수 있도록 눈이 다 기원합니다. 녹아요. 눈이 다 윤수아 녹아. 의원은요 눈이 다 녹는데 윤수아 의원님은 네. 뮤지컬 배웠으면 잘했겠어요. 일단 동작이 안 나오면 말이 안 나와. 동작이 먼저 가. 일단 뮤지컬 배우는 노래를 잘해야 되잖아요. 좀 해요. 좀 해요. 네. 여기 그 목포에서 뮤직 DJ 했었어요. 80년대. 공수부대 갔다 와서 장발. 예. 어울렸을 것 같아요. 그때 깍 하는 오빠였었거든. 저도 덕담 좀 할게요. 예. 예. 일단 우리 평창올림픽 정말 온 국민들이 염원 끝에 삼수 끝에 유치한 대회이니만큼 정말 성공적으로 치러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기사 보니까 역대 가장 작은 규모의 도시에서 열리는 올림픽이다. 평창 예. 말하는 거겠죠. 근데 물론 뭐 주변에 강릉 다 같이 돕겠지만 어쨌든 강원도 도민들이 정말
그 노심초사하면서 준비한 이 올림픽이니만큼 정말 그 열심히 준비한 도민들이 보람 느낄 수 있도록 또 잘 돼야 하고요. 저는 우리 선수들 그동안 수년 동안 땀과 눈물 흘렸을 우리 선수들 선전 기원하고 또 좋은 결과 기대를 합니다. 근데 제가 요 덕담하고 더해서 한두 마디만 쓴소리 좀 할게요. 왜냐하면 여기 쓴소리 하실 분이 오늘 아무도 안 나오셔가지고. 덕담만 하시라니까 우선. 아니요, 이게 그동안 진행된 걸 보면 이게 스포츠 행사인지 정치 행사인지 약간 구분 안 갈 정도로 너무 북한 얘기가 많았거든요. 구분하지 마세요, 그냥. 북한 선수단에 예술단에 뭐 응원단에 온갖 이야기들이 많아서 마치 그 연불보다 제밥 에 더 온통 관심이 쏠렸던 거에 대해서 조금 저는 안타깝게 아쉽게 생각하고요. 이제 오늘 개막하는 만큼 이제는 경기에 집중하고 우리 선수들 많이 응원하는 그런 이제 시간들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약간의 쓴소리를 곁들여서 드립니다. 예. 자, 지금까지 MB 시절의 복지부 장관님의 훈시였었고요. 진수 의원님을 임명한 MB는 곧 포토라인 했을 겁니다. 기대해 주세요.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 왜요? 하여튼 MB가 지니까 봉주가 떴습니다. 같이 좀 했어요. MB가 지니까 BJ 떴다. 아, BJ로? 예, DJ가 아니라 BJ로. 자, 첫 번째 열병식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완전히 납작 엎드린 상태로 했어요. 그렇죠. 이제 북한에서도 올림픽을 앞둔 것도 있지만은 북미 대화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핵 정세에 있어서도 미국을 의식하고 있다. 좀 더 이제 평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할 수 있는 한 자기들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시도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열병식 TV 보도 안 했는데 박주민 의원님. 어제 열병식은 남북 대화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 좀 진정성이 좀 느끼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도 생중계하지 않은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아니 하고요. 딜레이 중계는 좀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도. 6시간 후에. 딜레이 중계는. 근데 뭐 확실히 처음에 예상했던 것처럼 그렇게 호전적인 모습들이 보이지 않아서 확실히 신경 쓰고 있구나. 이용주 의원님 말씀대로. 그리고 본인들 스스로도 이 올림픽이라는 그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뭐 호전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는 좋지 않다고 판단했겠죠. 그리고 북미 대화라든지 남북 대화라든지 향후에 많은 분들이 평창올림픽 이후에는 그런 것들이 안 될 거다라고 봤는데 오히려 열병식 보니까 아닐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더욱 강하게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이런 식의 해석을 노린 고도의 전술일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물론 이 지금 앞에서 이야기하신 괜찮은 부분 고춧가루 뿌리고 아주 매력적이에요. 아니 좀 미국 눈치를 본다든지 하는 그런 것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 뭐 지엽적일 수도 있는데 어제 밤에 예술단 공연이 있었잖아요. 그 예술단 공연이 좀 묻힐까 하는 이제 그런 그 고려도 있었을 것이고 하여튼 저는 고도의 전술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쿨하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미국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만은 맞는 얘기 같아요. 그냥 단순히 그렇게 전술로 보이세요? 아니면 평화 분위기로 좀 쭉 가고자 하는 의지가 좀 보이세요? 가고자 하는 의지도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 북한의 김정은 입장에서는 뭐 핵무기도 거의 완성된 게 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더라도 미국이나 우리 그 대한민국 쪽에서 뭐 비핵화 얘기를 계속해도 뭐 너네는 떠들어라. 우리는 뭐 이미 완성했다.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화 국면으로 가도 자기네들 잃을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는 진수희 의원님 참 좋아해요. 그런데 왜 무슨 사랑 고백을 해요, 벼랑간에? 아니 좋아하는데 아니 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한편의 의심은 계속 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이 앞전에는 실제로 열병식과 관련해서 모두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런 것들은 나왔지만 신형
또 나올 것이다. 그래서 맞아. 그거 그렇게 예측했던 사람은 반성 좀 해야 되는데.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 북성 예. 3호라고 이커지는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나왔거든요. 그때 막 그거 나오니 어쩌냐고 열병식 뭐 자제를 난리 쳤잖아요. 예, 호전적인 모습이 보일 것이다. 그러고 네, 그리고 뒤통수 맞는 거다. 아마 우리 진수희 의원님이 속한 당에서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아니 김영남 위원장이 온다 하니까 그 얼굴 마담이다. 에? 별거 아니다. 뭐 그것까지 호들갑 떠냐. 그러더니 이제 권력에 또 이제 이인자. 예, 이인자인지 최측근인지는 모르겠지만 핵심 인물인 김여정 부분이 제1 방문을 부부장. 한다고 예.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하지 마라. 뭐 세습 정권의 상징 왜 이렇게 부분을 그렇게 부정적인 부분만을 갖고 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안 돼. 나중에 보면. 그래서 어제는 나중에 그렇게 되는지 안 납작 되는지는 엎드렸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이런 한반도의 제스처. 정세를 위한 그런 일정 정도의 자중과 수위 조절을 하는 우호적인 모습 제스처로 보였다. 그런 거 저는 이런 예. 결론을 조금 이따가 내리자 하는 얘기예요. 저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진정성을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좀 의심하는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예. 있다. 저는 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래도 예, 예. 경계의 그러니까 그동안의 마음을 학습 늦추지 말자. 네네. 그렇죠. 맞아요. 결국에는 박정훈 의원님 말처럼 이제 저희들이 기대는 북한이 하는 행동들 보면은 기대는 가져도 충분하나 그것을 아직 진정성까지 받아들일 단계는 아닐 수도 있다. 이전에 북한이 하던 여러 가지 반복된 행태에 비추어온다면 그래서 기대는 기대 수준으로 인정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좀 잘하도록 우리도 북한에게 협조할 건 협조하고 북한 좀 협조를 끌어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분명한 것은 그 많은 분들이 우려하셨던 것처럼 열병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 확실하게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저희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계속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 남북 교류가 예. 평창올림픽 이후에도 이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시그널인 건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자꾸 이제 경계하는 것도 좋은데 너무 그것을 겸해하는 거, 가치를 너무 두지 않는 거, 요거보다는 잘 이어지도록 다들 좀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를 아니, 갖고 근데 봐야죠. 야당이 진수위원쯤 되면은 충분히 돼야도 하고 납득이 되잖아요. 말씀하시는 게. 근데 이걸 완전히 자유한국당 그 빙의 갖고 그쪽 입장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아니 뭐 나 정치권이 그런 거 싫어가지고 나온 사람인데. 정치권에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6.13 지방선거 끝나면 자유한국당이 없어진다 어쩐다 말하는데 이 방송판을 보니까 요즘 어느 방송에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방선거 전에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라지고 있다 방송에서. 예. 바로 아니- 도로콤에서 대표가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럴까요? 그게 아니고 지금 홍준표 대표조차도 어. 공개 회의를 안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중진 의원들이 이제 회의 좀 들고 합시다. 이러는 회의.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납득 안 페이스북에 글만 쓰시는 아. 것 같아요. 예. 홍넘프. 자, 김여정. 아까 잠깐 나왔는데 김여정 와서 2박 3일 동안 어떤 행보가 해야지 좀 남북 관계에 의미가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면담하기로 했죠. 지금 하겠죠. 하겠죠.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북한에서 그 정도 고위급이 왔는데 전혀 대화를 시도 안 한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하죠. 예, 김일성 가 이제 뭐 백도혈통으로 부르는데 저희는 뭐 그거는 그 북한식 부르도 말도 표현이니까, 예. 김일성 가에서 최초로 내려온 인물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정치적 비중이 높다고 봐야죠. 지금까지 내려왔던 북한 대표였는데 여러 급들이 있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가장 고위급이 아닌가 실질적으로는. 고위급이죠. 가장 고위급을 실질적으로 가장 한다면은 고위급이죠. 예. 그리고 누구보다도 김정은 입장을 정확히 알고 있는. 그렇죠. 뭐 그게 친서의 형태이든 아니면은 면담의 형태이든 간에 무슨 전할 말은 전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만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북미 대화에 있어서는 모르죠. 미국에서 안 만난다고 했으니 지금까지 그런 것이고 앞으로 상황이 바뀌면은 북미 대화에서도 어느 정도 이야기는 오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남, 김여정 이분들이 있는 시간과 패스 있는 시간이 겹치잖아요. 몇 시간씩 겹치는데 김영남은 36시간 겹친다 그러고 김여정은 계산 안 해봤는데 시간이 없었고. 나중에 또 이방카가 또 오지 않습니까? 이방카 이제 폐막식 때 오니까. 폐막식 때 오죠. 근데 김영준도 갔다 또 다시 온다는 말도 있으니 봐야죠. 그래요? 예. 오, 여당이었어? 어떻게 여당 보다도 더
다시 온대요? 아니면 이낙연 총리도 오는 거 모르고 있는데 말해보니까 대정부심이라 모르고 있다가 발표했더니 그때 마치 아는 것처럼 말씀하시던데. 그러니까 이번에 개막식 때 와서 우리 하는 거 보고 폐막식 때 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하는 거 봐서 마음에 들면. 김여정 씨는 당 중앙위 제1부부장인데요. 예. 원래 이제 북쪽에서 보면은 선전선동부, 조직부, 조직지도부 이 두 개가 핵심 부분입니다. 잘하시네요. 북에 대해서 잘하시네요. 연구를 하고 왔습니다. 평상시에 관심 있는 건 아니고요.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옛날에 김정일 위원장이 그 부부장으로 해서 예. 그 정치 부분들을 출발을 했던 곳이고 이번에 지금 오는 최희 예, 최희. 거기도 선전선동부 부부장 네. 아우 진짜 잘하시네. 떠오르는 실세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최희? 있어요. 예. 오. 그래서 여기 원래 제재 대상에 있는데 이번에 뭐 풀어서 오고 좀 그랬는데요. 저는 그 김여정 그 부위원장이 실제 그 사람에 대해서는 뭐 미국에서 북한 지도부 감시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예. 근데 거기에 보면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존 켈리 비서실장 그리고 이방카 아까 이야기한 이방카 트럼프 연설을 작성해 섞어 놓은 인물이다. 그만큼의 내용적인 면과 형식적인 면을 동시에 북한의 권력의 부분들을 표현하고 있는 아주 것이다. 어린 친구인데요. 근데 그런데 여기도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하다가 가끔 올라갔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김정은 그의 신년사가 있고 나서 예. 가장 먼저 주목했던 언론이 주목했던 인물이 김여정이에요. 김여정이 오느냐 마느냐. 아마 안 올 것이다. 근데 그렇죠. 예,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김여정이 오면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오진 않을 것이다. 이게 대부분의 예측이었는데 그런 예측들을 또 보기 좋게 뒤집어엎고 김여정이 또 내려오기 때문에 확실히 이번 올림픽에 대해서 북한이 생각하는 의미가 예전에 우리가 좀 생각했던 것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자, 각당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그만큼 어렵다고 봐야죠. 예. 지금의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평화와 이런 대화 분위기가 절실하다. 그렇습니다. 자, 각 당의 대표 의원님들이고 실제로 이용주 의원님 대표 문턱까지 갖다 찍 미끄러졌고 그래서 평창 올림픽 이후에 이제 4월 달에 키 리저브 독수리 훈련도 있잖아요. 네. 아까 이제 진수 의원님도 정확한 지적을 하셨어요. 끝나고 나서 서로 뒤통수 치거나 이 분위기를 깨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의주시해서 좀 더 봐야 된다. 자, 남북 관계가 계속 대화 분위기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부에 또 주문하고 또 국회에서 활동들도 제대로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그 여당 안에 여당. 여당 밖에 여당. 여당 제3여당으로 좀 제3 걸리셨어 근데 이번에. 저는 민평당 때. 이번에 대표단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나오는데 예를 들면 형식상 헌법 수반기관 김영남 부분하고 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권력의 핵심부에 있다 김여정 이 두 양반이 오는데 중심으로 한번 거기를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향후 정세와 관련. 원래 알고 있었던 건 아니죠. 연구해 갖고 오신 거죠. 그렇죠. 원래 원래 이제 또 그런 내공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여기에서 최휘라는 아까 떠오르는 최휘. 예, 최휘입니다. 원래 그 지금 체육계로는 왔지만 선전선동 부부장 출신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남북 대화를 이끌어 나갈 부분들로 오는 겁니다. 또 리성권이는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잖아요. 예. 그 대남 통일 부분에 대해서 다 하는데 여기가 조명균 장관하고 만나서 파트너. 상대를 했잖아요. 예, 카운터 파트너였었죠. 그래서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 이후에 평창 올림픽 이후의 대화 분위기에 대한 부분으로서 배치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방북단의 내용이 아니 방북단이 아니 방남단의 방한단의 내용이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꽤 의미 있는 방한단이다. 예, 그리고 이제 어제 그 한정입니까? 그 중국?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야기하고 한정도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북한의 핵 문제와 평화의 부분들을 한반도 평화의 문제의 핵심은 북미 이 대화를 연계시켜서 당사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다 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 역할을 높여내야 되죠. 알겠습니다. 진수 의원님. 네.
저는 아까도 조금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정부가 좀 쿨하게 이 상황을 좀 관리해 나갔으면 좋겠다. 뭐 김영남이 온다, 김여정이 온다 그러면서 막 약간 흥분하고 들뜨지 말고 그리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이 이후에 상황까지도 관리를 염두에 잘했으면 좋겠다. 둬서 좀 쿨하게 좀 상황을 관리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용주 의원님. 예, 뭐 오늘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 뭐 앞으로 며칠 동안에 많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실제 와서 김현정이 어떤 메시지를 할 것인지가 나오겠죠. 급진전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뭐 식인 있다고 건가요? 봅니다. 있다고 그런데 4월, 5월에 있는 것들을 본다면은 북한 대표단이 와서 바로 급진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북미 간의 조율이 이루어지고 제재 국면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지만이 진전이 되는 것이지 제재 국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암만 남북 간의 대화라든지 평화 분위기 조성된다 하더라도 북한의 근본적 변화는 있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준비하고 이끌어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박주민 의원님. 예, 일단은 처음에 가졌던 우려보다는 확실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한단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기대를 조금 갖게 만듭니다. 예. 그렇지만 또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해서 막 저희가 너무 좋아만 하진 않고 여러 가지 살피면서 균형 잡히고 그리고 충실하게 남북 대화 및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거고요. 예.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독수리 훈련 예상대로 진행되는 거죠. 현재까지는 뭐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그게 남북 관계에 무슨 걸림돌이 되진 않을까요? 그런 부분도 아마 이용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림픽을 통해서 그리고 올림픽 이후에도 좀 얘기도 될 것 같은데요. 잘 뭐 서로 간에 양해와 이해가 된다면은 훈련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뭐 대화 기조를 이어나가는 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남단 예. 이렇게 규모와 내용을 보면요. 향후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런 것을 밑에 복선에 이미 깔려 있다. 뭐냐면 실제로 이렇게 방한을 했으면 또 예. 방북에 대한 그 부분들을 갖습니다. 그 답방의 형식이라고 답방의 하죠. 형식으로. 그러면은 그러네요. 그것을 통해서 이어가면서 거기에는 나중에 정상회담까지 이어가는 프로세스를 깔 수 있는 여지를 지금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적극 우리가 좀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북한 핵 문제와 경제 교류, 핵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교류를 활성화시킨다면 1조 달러가 넘어요. 지금 북에 있는 자원 가치가. 예. 그리고 일자리씩 새로운 기회와 일자리 창출이 되잖아요. 예. 경제 교류가 되면 그런 것까지 이어가자 이런 윤서 이야기입니다. 의원 같이 모시고 가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3부 순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정봉재 정치쇼 3부 들어가겠습니다. 자, 올림픽 얘기는 좀 이제 끝내고요. 샵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김영경님 도사님 들고 계신 게 뭐예요? 이게 평화올림픽 성화봉 진품입니다. 오늘 개막식이고요. SBS가 주간 방송사이기 때문에 계속 들고 있습니다. 이거 안 들고 있으면 잘려요. 진품이라는 게 뭐예요? 그 진품이 한 10,000개쯤 되나? 전국에? 이거요? 네. 그 구간별로. 구간별 진짜 진품? 그래갖고 그거 여기 들었던 보면 사람들 이름이 의정부를 있구나. 뛴 거거든요. 제가 정렬 씨가 거의 의정부고등학교 나왔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의정부 뛰었으니까 의정부 지역구 문희상원 사인 이런 있잖아요. 예. 거기 들었던 사람 이 이름이에요. 의정부 그러니까. 시장 안병용 있잖아요. 그다음에 농구 선수 예. 한기범. 이게 다 의정부 출신들. 엄홍길. 예. 이때 같이 뛰는 사람들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이게 어디다 주는 건가? 당선되면 나중에. 박지원 의원이 이거 드릴게요. 좀 도와주세요. 저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냥 가세요 집에. 도움이 안 돼요. 제가 정렬 씨가 또 SBS 스피드 스케이팅 해설위원이에요. 이제 엄청 유명하셨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분이 스피드 스케이팅 해설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유일하게 금메달 딸 수 있는 게 메스 스타트. 예. 이승훈 선수. 쇼트트랙도 했고 스피드 스케이팅도 했는데 이거는 스피드면서 쇼트트랙에 코너링이 좋아야 돼요. 코너링. 예, 우병우. 거기를 이번에 내보냈어야 되는데. 됐어. 옆길로 세지 마. 지금. 아니 뭘 던져주면 일단 방송 분량에 욕심이 있어. 자, 파행. 아니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 정쟁 자제 결의를 채택한 지 하루 만에 국회 파행? 이게 뭔 일? 네. 박 의원님.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최근에 안미영 검사라는 분이 계신데 예. 그분이 자신이 이제 춘천지검? 강원랜드 채용 비리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 외압이 있었다. 근데 그 외압을 줬던 사람 중에 한 분이 권성동 법사위 위원장이다라는 폭로를 예. 했어요. 근데 법사위 위원장이 사실은 이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계속 법사위 소속이시죠. 예, 법사위 위원장에 있는 한 공정한 수사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현역 검사가 수사 중에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한 건 전대미문의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법사위원장에서 좀 물러나 계셔라.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만이라도. 그래서 진짜 혐의가 없는 걸로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위원장직을 하더라도 상관없지만 수사가 지금 진행되는데 법사위원장 자리를 계속 가지고 계시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럼 임시 물러나고 대행 체제로 잠깐 있다가 뭐 그래도 되는 거죠. 근데요, 저는 그걸 보면서 네. 여당이 네네. 민생을 책임져야 될 여당이 그것도 제일 중요한 법사위를 하면서 퇴장을 하는 걸 보면서 아직 야당 때를 못 벗었나 이런 생각을 한 게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런 것도 상대를 보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아니, 근데 문제는 그렇게 나가면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나올지 뻔히 알면서 왜 그러셨나. 근데 문제는 왜 그러냐면요. 네. 예전부터 사실은 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에 관련돼서 저희들은 걱정과 우려가 있었어요. 권성동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 수사가 제대로 안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문제 제기를 작년부터 수차례 해왔습니다. 저는 문제의식에는 예. 공감을 하는데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저는 특검을 해야 된다고 봐요. 예, 그 그래서 안미연-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했던 게 법사위를 파행시킬 필요 없다. 뭐 김진태 의원이든 누가 되든 위원장 자리를 대신 해라. 그러고 법사위 정상적으로 가동시키자. 근데 지금 그렇게 폭로의 한가운데 있는 의혹의 한가운데 있는 권성동 위원장이 꼭 위원장이 있어야만 법사위를 돌리고 법안을 협조해 주겠다는 전 자유한국당이 그 정도로까지 막 나갈 줄 몰랐죠 사실은. 그동안 제가 학습 효과가 법사위에 있는 제가 또 한 말씀 거들어서 법사위다가 말씀드립니다. 또 검찰은 검사, 예. 변호사. 몇 년 계셨어요 검찰에? 저는 한 20년 있었죠. 근데 저는 이제 아우, 이것을 열어 이제 죽었겠어. 권성동 위원장의 법사위 위원장의 자리의 측면이 아니라 예. 다른 반대의 견해에서 한번 봐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즉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정쟁을 자제하자는 그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이번에 민주당에서 법사위를 보이콧했다는 거, 법사위 자체를 나는 그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 잘못됐다고 보냐? 원인 제공을 하셨죠. 이 법사위 민주당이 법사위를 보이콧하면은 소위 자유한국당 그다음 나온 수선들이 정의돼서 이렇게 될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핑계를 찾고 있는데 구실을 준 거죠. 울고 싶은데 뺨 때렸다. 또 하나는 이제 해당 문제가 된 법사위원장을 사퇴를 직접적으로 요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알잖아요. 사퇴 안 할 거 알잖아요. 네. 사퇴를 안 할 받아들이기 어려운 카드를 던지면서 보이콧을 하게 되면은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아까 말한 대로 잠시 물러나다든지 이건 아니, 명확히 저희가 있어야 그렇게 얘기를 되는데. 했어요. 저희가 자, 그렇게 얘기를 했고 기자회견문에도 물러나 있어라. 자, 물러나 잠깐만 있어라라고 조금만 더 얘기했죠. 할게요. 예.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이제 권동리 위원장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안미연 검사가 그렇게 말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법사위를 보이콧한 그날 그 전날이죠. 춘천지검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런 논란에 대해서 저도 지금 이번에도 민주당 편을 들어줄까 하고 봤더니 춘천지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춘천지검처럼 발표를 했으니까 이거는 법무부라든지 대검하고 상의를 해서 발표한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은 안미연 검사의 말을 그대로 100%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을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권성동 위원장의 말이나 안미연 검사의 말이나 각각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말이 더 맞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은 현재로서는 명확치가 않다. 법사위원장직을 정말 사퇴까지 해야 될 정도인지 아니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상태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자체를 보이콧해서 자유한국당도 상임위 전체를 일정을 방합시키는 즉 국회 파행 형태로 가는 이런 국회 파행을 자초했다는 측면에서 여당으로서 근데 민주당이 좀 책임이 없지 않다 봅니다. 일단은 네. 저는 이 사건이 저는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사를 담당했던 현직 검사가
외압을 받았다라고 얘기한 전례가 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춘천지검의 그런 발표 내용이 있었으니 뭐 그것을 통해서 이게 그냥 논쟁거리만 있는 사건, 뭔가 분명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 사실은 춘천지검도 이 사건의 수사를 제대로 해오지 않았다고 비판을 받아왔던 데예요. 그거는 아시지 않습니까? 작년 맞습니다. 국감 때도 저희가 엄청나게 춘천지검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춘천지검의 해명도 사실 고지고대로 믿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투명하게 밝혀지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러려면 바로 법사위원장이- 특별검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사위원장이 그 자리에 있으면 그건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앞으로도 그다음 계속 법사위원장이 있으면 특별검사 관련된 특검법이나 이렇게 처리가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상 그것도 불가능하죠. 제가 이제 민주당에 그렇기 물어보고 때문에 싶은 건 이거예요. 네. 그러면 정말로 권성동 위원장이 법사위원장 있는 한 법사위를 계속 보이콧해서 파행시킬 건지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적으로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저희들로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성동 위원장이 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이라도 좀 물러나 있어라는 취지고 그거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고 그래서 다음 주에 계속 개회 요구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권성동 위원장은 뒤로 물러나 있어라는 요구도 계속 할 거고요. 근데 합리적인 더 이상 대화가 보이콧은 안 아니고 되니까. 이제 개의 요구를 할 그러니까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저희들이 무조건적인 보이콧이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했던 것도 권성동 위원장이 막 완전히 사퇴하라라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카드다라고 언론에 했는데 나온 거하고는 조금 그게 틀리네요. 아니라 예.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물러나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수용이 될까요? 그것도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너무한 보기엔. 거죠 그러면은 사실 국민분들 입장에서건 저희 국회라는 곳에 본연의 임무에 비춰봐서건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도 의혹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 특히 2013년에요 권성동 의원은 그 국정원 대선기 국정조사 때 진선미 의원님이나 김현 의원 같은 분이 고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조차도 안 된다고 본인이 강력하게 맞아요. 얘기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제안을 하고 계신 네. 거는 맞는데 받아들이겠냐는 그게 거예요. 한국당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한국당 아니. 편드는 게 아니라 지금 약간 디스하시는 그러니까 합리적인 분위기. 예. 대화가 잘 안 되는 아니 지금 상황. 그 옳고 그름 특히 청년들에게 엄청난 좌절감 온 사회에 지금 검찰 내부의 그 개혁과 이런 부분들 다 이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새로운 국민 스트레스 3인방으로 떠올랐잖아요. 그 권성동 의원이 예? 국민 스트레스 홍, 김, 예, 의회 다음으로 지금 김은 누구예요? 김성태 원내대표님하고 그 스트레스 막말 막 그런데다가 이제 권성동 이제 이번 건만이 아니에요. 그 전에도 법사위원장에 앉아 있으면서 여러 가지의 부분들 태클을 걸고 했던 그 양반이 당사자이고요. 탄핵도 주도를 했는데. 아니 임기 법조계- 얼마 안 남았어요. 임기. 아니 법조계에 계시니까 100번 양보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예를 들면 권성동 위원장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실제로 법사위원장 뭐예요? 아니 저 법무부 예산 인력관리 주요한 사법개혁 문제를 다루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법사위원장으로 돼 있냐. 그리고 현안 문제를 떠오르고 있는데 그래서 노회찬 대표도 오늘 아마 지금 특검 요구했고요. 네. 특검 요구했고 거기에 대한 법안을 발의해서 월요일 날 결의야. 예, 그것을 내일 준비를 네.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그 질문이요. 저기 우리 이용주 검사님에게 권성동 위원장이 당당하면 자 이 특검은 국회에서 합의해야 되는 건데 그 검찰 출신이니까 그 내용을 잘 알 거 아니에요. 자 이게 검찰총장이나 법무부로부터 독립된 자유롭게 사건만 수사하는 특임 검사가 제대로 수사해라. 나 수사 받겠다. 뭐 할 수 있죠. 선언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내가 사퇴 안 받아들이는데 특임 검사 조사해라. 뭐 할 수 있다고 봐요. 그 특임 검사에 대해서 내 영향이 없으니까 나 받겠다. 나 당당하다. 차라리 이런 게 낫지 않아요? 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권성동 위원장이 막 그런 여론이 조성된다면은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럴 뿐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강수를 둔 것기도 해요. 아니 그러면 사실은 아무 대안이 정상적으로 없다. 이야기해서 그분이 들으실 건가? 그것도 사실 답이 없거든요. 결국 이제 박주영 의원님 말처럼 민주당에서도 고육지책으로 내세운 정치 공세인 거죠. 예. 보이콧은 어차피 권성동 위원장이 상임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대? 하나만 딱 찍어줘봐요. 그거 맞다를 갖다 하지 말고. 아까 말대로 정쟁 자제 결의를 지켜야 네. 되는데 그걸 못 지킨 데 대해서는 민주당에 큰 책임이 있다. 여당으로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원인 제공을 일단 했다는 여당이 거죠. 했고요. 했고 한국당- 근본적인 문제. 아니 원인 제공은 권성동 의원이 잘못한 아이, 거죠. 잘못했죠. 어쨌든 아니 그 정도 의혹이 제기가 됐으면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면 자기가 스스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 줘야 돼요. 그걸 안 한 것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시면서 민주당 너희들이 빌미를 제공했다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억울해. 내가 그 봐도 오히려 권성동 의원 편을 들어주시는 게 그러니까 된다니까. 내가 봐도 억울해 보여요. 권성동 엄청 억울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저도요 억울해요. 박주인 의원이 전화도 안 받고 제가 전화 안 받았어요. 권성동 위원장의 광화문랜드 관련해서 문제가 된 것은 오늘의 일이 아니라 작년 가을 국감 때부터 문제 제기했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 가을에 맞아. 작년 국감 때는 그만두란 말 안 했단 말이에요. 국감 그때는 때부터. 단순히 강원랜드에 채용 비리에 연루돼 있었다는 의혹인데 지금은 더 나가서 관련된 위헌 수사를 외압했다는 새로운 의혹이 자, 나온 거예요. 검사님께 다시 묻습니다. 자, 특임 검사 받아들이라. 자 검사님께 다시 묻습니다. 이 480명 가까운 이 취업 비리가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수사한 춘천지검이 지금 입장 발표를 보면 뭐 이해할 만한 구석이 있다는데 춘천지검이 제대로 수사한 거로 보세요? 아닙니다. 저는 춘천지검의 입장 발표가 이해할 만한 게 아니라 예. 권성대 의원 입장에서는 춘천지검도 그렇게 나오는데 내 의원 왜 지금 사퇴를 하느냐 이런 취지인 것이고 춘천지검에서 제대로 수사했습니까 거기서? 그렇지. 저희가 보기로는 수사를 좀 더 해야 된다. 좀 더 성역 없이 철저히 해야 된다. 지금 수사를 안 하면은 10년 후에 밝혀질지도 몰라요. 10년 후에 밝혀질 것을 지금 할 때 제대로 철저히 하자. 지휘고가 가리지 말고 현역 의원, 전직 의원, 전직 장관 가리지 말고 하자. 20대 이겁니다. 취준생들의 눈물이요 강을 잃어요. 나는 맞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이제 안미영 검사를 지금 고발을 해놨잖아요. 맞습니다. 또 명예훼손죄. 명예훼손 근데 고발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거 뭔지 아세요? 수사하다 보면 나오는 거야. 공무상 비밀 누설죄. 비밀 근데 뭔가 누설했던. 비밀이 있긴 있었네. 아 이거 뭔 말이냐 이 말이오. 자인한 거 아니에요?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들어서 고발을 했어요 지금. 그러면 아주 강원랜드가 예리하신데 오늘따라. 강원랜드가요. 참 이 기재부에서 정한 인원보다 244명을 더 많은 맞아요. 518명 중에 493명을 맞아요. 부정으로 맞아요.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요즘 소리죠. 금융권도 좀 난리가 아닌데 그래서 제가 더 막 창피해요. 아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에서는요 이보다 수가 훨씬 많다고 지금 소문이 파다해요. 제가 할 말을 파다해요 진짜.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다 또 현역 의원 5명 예. 전현직까지 포함하면 7명의 국회의원이 연루됐다는 것이 지금 포착되고 있거든요. 이런 거 수사해야지. 이걸 수사를 하지 않고 해야죠. 이걸 단순히 뭐 검찰 내부의 법률 간의 문제 이런 문제로 볼 게 아니에요. 이건 대단히 정치적 문제고 민생의 가장 핵심적인 청년의 문제고 이거 우리의 정의의 사회적 문제. 적폐를 드러내는 중요한 문제예요. 출마하세요 이제 이번에. 마치 이제 그런 논란을 의식해서 검찰에서도 춘천지검이 아니라 별도로 특별수사단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의 특임 검사 격이죠. 그게. 그렇죠. 예. 특히 이제 단장으로 내정된 임명된 양분함 고검장이 보통 강단인 사람이 아닙니다. 웬만하면 잘 안 지금 봐줍니다. 어디 고검장이에요? 광주지검장. 예, 광주지검장인데요. 양분함. 예, 그분이 뭐 청탁 같은 거 안 통하는 기본이고요. 원래 윗사람 말 잘 안 듣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이거 있는 그대로 진실을 파낼 겁니다. 그 국회 정치계의 윤수와 같은 분이다.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예. 제가 칭찬이에요. 법률 칭찬이에요, 전문가라면 거기 같이 그 조사단에 참고인으로 어떻게 끼워줄 수 없을까요?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니 왜 진짜 칭찬했더니 그 묵직하게 칭찬도 왜 이렇게 저렴하게 나와요?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분함 검사장이 이제 생김새가 저랑 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리는 저랑 양분함 검사장 헷갈리시는 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헷갈리시는 분이 그러면 있어요. 권성동 예. 의원 불러다가 계속해서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할 겁니다. 17번 하면은 할 이 겁니다. 앞전에 조윤선 장관 같이 불겠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 그때 어떻게 그 물어봤죠? 이야기죠. 그 한번 물어본 거 한번 추억의 그 질문. 취업 비리 정말 관련 없습니까? 취업 비리 추천한 거 맞잖아요. 이렇게 하면 다 하지 그것을 않을까요? 17번 가지고는 안 되고 권성동 의원은 한 20번은 해야 돼. 180번. 180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웃고 떠드는 동안 시간 없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자 재편되는 5당 체제. 사당 체제 아니고 5당인가요? 오당이죠? 정의당 정의당. 5당. 민평당 이제 신생 정당이 기존에 제일 오래된 정당을 지금 두고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맞습니다. 이름이 바뀌어갖고. 진수 의원님. 네. 3명 비례대표 출당시켜 주세요 그냥. 제가 당 대표면 해주실 거죠? 해줄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아직은 예. 이제 국민의당
그쪽에 우리가 뭐라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아니 철수시켜달라는데 안 애매해. 철수시키겠다고. 아니 저희들은 유승민 그래요. 대표도 오케이 하셨잖아요. 원래 우리 바른정당은 의석수에 그렇게 목매는 정당이 아니에요. 의석수에 정말 바른 정당. 목맸다면 교섭단체 깨졌을 때 보따리 싸고 문 닫았죠. 바른정당 한자로 하면 정의당이. 또 이야기. 아니 그런데 그거는 아직 이제 이 국민의당 이름으로 비례대표 다신 분들이기 때문에 국민의당 구성원들의 의사가 그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하고요. 합당이 완전히 되면 그때 출당시킬 수 있나요?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다시 논의가 되거나 뭐 이러면 모르는데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뭐라 얘기하기는 하여튼 13일 넘어서는 해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럼 민평당으로 가실 분들이 가야죠. 그건 뭐 잡아둬서 어차피 그쪽 표도 안 찍을 건데. 그래서 한번 보죠 뭐 그거는 좀. 네. 그러니까 13일 지나서는 제가 해주시겠다. 그런 권한이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을 죄송합니다. 내주시는 걸로. 아니 그분들 전직 민평당의 전직 전문 아니에요? 저는 우리 바른정당 창당하고 나서 그 김현아 의원 보면서 굉장히 이건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뭐 그런 생각을 하죠. 예. 이용주 의원님 민평당 공식 의석수 몇 석이에요? 지금 현재 14석, 14석입니다. 그렇지만 16, 17 하더니 왜 또 빠졌어요? 아니 이제 비례대표 셋. 네, 그럼 17석. 곧 다시 한나 올 사람 18. 한나 올 사람. 한 명 올 사람. 그리고 한 명 더 계세요. 꼭 그렇죠. 있다고 그러더만 오지도 않더만. 13일 날 되면은 민정당 오십니다. 정의당에서 아니 네. 정의당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하세요? 13일 날 되면은 13일 날 합당되는 날 오시기로 됐고요. 또 한 분은 또 그분은 지역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용호 의원 얘기하시는 예, 거 그리고 같아요. 또 한 분은 비례대표 중에 근데 손이를 잘 얘기하지 말라고. 저희랑 같이 하시겠다고 네. 말씀하신 분이 또 한 분 있고. 박모 예. 의원. 그럼 총 5분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것만 해도 벌써 19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 달 이내에 또 한 분 또 지역구로서 오실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송기석, 누구죠? 두 분은 박준영 의원. 박준영 의원. 예, 두 분 다 민평당 소속이죠. 아닙니다. 한 분은 저희 분은. 민평당이고요. 예. 한 분은 소위 국민의당 중간. 소속이죠. 아니 근데 그렇게 복잡하게 막 한석 이렇게 따지실 게 아니고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 뭐죠 더불어민주당하고 같이 하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용주 의원님 같은 초선 의원 빼놓고는 나머지 의원들은 지금 거기 가신 민평당에 가신 의원님들은 원래 민주당에 계시면서 약간 공천이 힘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가셨다가 다시 민평당으로 하신 거기 때문에 같이 합하셔도 뭐 이념이나 정책이나 뭐 가치나 이런 측면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을 것 차이가 같아서 거의 없는 게 아니고요. 여러 분야에 많이 있고 이제 민주당이나 네. 이제 저희 민주평화당 양당 소속 의원들은 예. 현재로서는 민주당대로 민주평화당 민주당평화당대로 당분간 가겠다는 게 확고한 생각인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정계가 어떻게 재편되거나 그런 여건이 되면 모르겠지만 현재는 그럴 분위기 전혀 아니다. 아니에요. 라는 게 근데 박지원 약칭은 민평당입니까? 평화당입니까? 아직까지 그 논란이 아직 정리가 안 됐고요. 조만간 민평당으로 할지 평화당으로 할지 좀 정해야 되는데요. 민평당이 훨씬 더 익숙하잖아요. 익숙하긴 한데 평화당에 또 좀 많이 또 부르기도 편하다 이런 말도 있고 느낌도 좀 따뜻한 느낌이 든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민평당인지 평화당인지 아직 안 됐다. 아니 민평당은 왜냐하면 옛날에 평민당 이거랑 이렇게 약간 헷갈리는. 아니 그래서 그게 익수가 되는 거죠. 그것도 좀 노림. 근데 박지원 대표, 박지원 의원은 뭐 아예 그냥 대놓고 의석수 계산할 때 148석, 149석 그러면서 이제 여당으로 그냥 이렇게 근데 실제 이야기를 지금 하시더라고요. 뭐 굳이 의석수를 가지고 타산을 해보면요. 여섯 석 아니에요. 다른 문당이요? 아니, 거기도 바른미래당. 캐스팅 보트를 질 수도 없고 민주평화당. 네, 하여튼 민평당. 민주평화당. 그래, 백성이 평안할란가 어쩔란가 모르겠는데 민평당도 캐스팅 보트를 솔직히 못 지어요. 지금 정의당만 질 수 있어요. 정의당이 도와줘가지고. 정의당이 지고 있는데 맞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참 오래간만에 캐스팅 보트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당이 됐구만요. 그런데 인정합니다. 바른 미래당은 몇 명이에요? 몇 석이에요? 지금 현재 모르죠. 30 계산이 안 될걸요. 비례까지 포함해서 지금 현재 30석. 아니 한 너댓 석 아니 이제 그중에 세석 네석 빼야 되는 거죠. 거기서 또 실질적으로. 빼야 진짜.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저희는 보니까 의석수 현재 몇 석이 현재 그냥 다 해갖고
현재. 아까 그걸 모른다니까요. 우석수 상관없어 뭐하러 그저 어깨로 통합하고 27살 정도 진수희 저 의원이 같이 아니에요. 아니 아니, 뭐. 우리는 그때 그랬잖아요. 찬바람이 불고 어려워도 우리는 갈 길 가겠다. 아 그럼 되지 우석수 저 아니 아니 제가 안만 봐도 이 전남 도지사 출마하는 것 같아 말수가 올라. 아니요. 아니 제가 의석수에 목 안 맨다는 거는 네. 의석수라는 건 어차피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만들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일단 이렇게 가고 마음에 맞는 분들끼리 가고 다음 선거에서 또 국민들이 만들어 주실 거 아니에요. 잘한다 싶으면 이제 아마 그러자는 저희 겁니다. 이제 국민의당에 있다가 이제 합당한 쪽으로 가신 우리 박지선 의원님, 또 주성영 의원님, 김동실 의원, 권은희 의원님 다들 훌륭하신 분입니다. 훌륭. 아까 말한 대로 자기 소신 따라 했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김관영 의원이나 권은희 의원이나 특히 박지선 의원 그분들이 다 잘해 주셨겠지만 그 밑에 같이 근무했던 보좌관들이 다 그만을 뒀어요. 근데 다른 의원들은 각자 입장에 따라서 그만둘 수도 않을 수도 있으나 한밥 소위 한솥밥 먹던 그것도 보좌관이 그만두면 실업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은희, 김관영, 박주선 의원까지 함께 근무했던 보좌관들이 그만뒀다는 것은 그분들의 선택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걸 반증한 거 중도 아니겠습니까? 쪽에 있다가 지금 바른당 쪽으로 가니까 그 보좌진들이 전체 다 그만뒀어요. 그렇죠. 전천히 모르게 상당수가 다 그만뒀습니다.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쉽지 않은 문제다. 단순히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틀림이 정치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보좌관들로서는 그걸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고 한 거죠. 그 저 정봉주 전 의원님께서 그 5당 체제에 어떻게 보시나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그 질문이 잘못됐어요. 지금 현재 정치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야단치는 아니 지금 국회 5당 체제가 될지 6당 체제가 될지 3당 체제가 될지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도 몰라요. 하도 그냥 왔다 갔다 해버리고 이 이름 저 이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뭐 민주당과 민주당에서 저 진짜 난리 날 거고 정의당도 그리고 우리 여러 번 이용주 바꿨잖아, 의원님 이름. 같은 분 빼고는 참 그 민평당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새롭게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개혁적인 이미지나 이런 것들도 아니고 그 저는 상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국민들한테 가슴이 뜨끔했네요. 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그렇게 볼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혜정 의원님, 장혜정 의원이래 장혜정님, 윤수아 의원님 말투 너무 재밌어요. 그 21대 목포는 윤소아 의원님으로. 제가 내려가 있을 텐데니까. 아마 이제 박지원 대표님이 그만 도지사 나가시면 저는 이미 뒤로. 박지원 대표님과 2번이나 했으니까 이제 삼시세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와 주셔야 돼요. 안 제가 나오면 되잖아요. 나와 주셔야 저희 삼시세판 해야 도지사에서 같이 아니 여기 만나는 윤수아 거예요. 의원님은요 이미 저한테 지원 유세해달라고 한 번만 내려오면 된다고. 38 하려면 도지사에 그런데 나가셔야지. 그 조건은 세발낙지를 걸었어요. 아니 박지원 의원 빨랐지. 나오시라는 얘기는 박지원 의원이 나와야 제가 이길 수 예를 있다 들면 이런 그게 얘기가. 상징이니까 호남 정치를 바꾸려면 정의당이 그 제가 박지원 의원하고 당당 겨뤄서 맞습니다. 이겨야 된다. 왜 자기 지역 얘기만 해 그냥. 아니 그것이 호남 정치를 바꾸는 것이 대한민국 알겠습니다. 정치의 저는 변화를 이루는 알겠습니다. 것이라니까요. 윤서 의원님하고 박지원 대표님하고 만약에 한다 그럼 제가 윤서 의원님 지원 주사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소연님 오늘 네 분 의원님 개그 포텐 터지는데요. 김진관님 오키나와 여행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역시 정치쇼 시원시원합니다. 왜 오키나와까지 가서 이걸 듣고 있어요. 자 네 분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4부 비정치회담